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딱 이 시간이죠.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장을 맞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의 충격을 모두 다 만회하지 못한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그래도 그 만회의 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체크해야 할 것들은 좀 많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지표, 고용지표도 그렇지만 특히나 CPI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은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 놓고 매수 혹은 마음 놓고 비중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수 간단하게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오전장의 상승만큼은 아닙니다. 코스피, 코스닥 1.07%, 0.1% 각각 오름세를 실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무엇이 중요한지 앞으로 봐야 될 사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익버스 탑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전장에 좀 강했던 시장이 맞습니다. 지금 약간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만큼 올라주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한데 현재 도로교통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도로교통 상황은 너무나 좋은데 네. 약간의 경계 심리가 시장에 깔려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란이 10일, 13일 정도의 이제 공격을 예고한 상태다 보니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장 막판까지 시원한 어떤 시세가 분출되고 있지 않고 약간의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나름 견고하고 코스닥은 오전장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 부분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CPI 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데 만약 시장 예상치를 조금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9월 금리 인하는 여전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CPI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은 있었어도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 또 실적 성장주에 우리가 미리 선점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의 어떤 풍파는 충분히 이겨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봐야 될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CPI 충격은 그닥 크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저희가 지난 블랙 먼데이 때 시장이 급락하면서 너무나 충격이 컸기에 맞습니다. 계좌 열어본 게 무서웠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일같이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오히려 그 하락을 잘 이용해서 네. 수익을 되려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리뷰 뭐 해볼까요? 일단 신풍제약부터 이 거래일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네. 전설 같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사실 이거 처음에 소개해 주셨을 때 네. 김준호 매니저님 실망이에요. 신풍이라뇨. 맞습니다. 갑자기 웬 신풍입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오늘 딱 개장하자마자 인기 검색 상위를 보고 김준호 매니저님 이거 무슨 일인가. 맞습니다. 너무 놀랐거든요. 이 거래일 만에 거의 한 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 예전에 2020년도에 태풍제약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거의 진짜 2,850%의 전설적인 기업입니다. 맞아요. 물론 호재가 나오긴 했어요. 뇌졸중 치료제에 관련해서 국내 임상 3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호재로 30%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기엔 제한적인데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신풍제약이 오늘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이제 국내외 또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코로나 치료제는 포기를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기업은 신풍제약이다. 그래서 피라맥스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또 신풍제약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차 목표가로 소개해드렸던 14,800원은 이 거래일 만에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2차 목표가로 오늘 상한가라고 할 수 있는 17,900원을 2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네. 익절 라인 때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4,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14,800원은 기존의 목표 주가고요. 맞아요. 이거를 1,900원. 17,900원으로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1차 목표가 달성이 완료됐고요. 17,900원의 2차 목표가 상향. 기존의 목표가는 익절 라인으로 맞습니다. 저희는 수익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거래일 만에 그 잠자고 있던 신풍제약을 맞습니다. 정말 타이밍 좋게 또
분석이 적중하면서 네. 저희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린 또 오늘 무엇을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수익 버스 준비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버스 노선부터 볼까요?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조금 안정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빨간 버스로 이번 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리스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버스도 꼭 하나 구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버스 타보겠고요. 어느 마을로 가볼까요? 당분간은 우리가 바이오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외 바이오테크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로슈 마을 있고요. 암젠 마을 있고 노보디스크 마을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일리아 릴리가 세계 1위 시총 제약사다 보니까 일리아 릴리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랄릴리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많고 많은 제약바이오 관련주 안에서 이렇게 되면 비만 치료제 쪽으로 또 한 맞습니다. 번 하는 건데 저희가 인벤티지랩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고 맞아요. 수익이 바로 났거든요. D&D 파마텍도 아주 잘 가고 있고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네. 우리 예전에 한번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종목 다시 한번 오랜만에 가져와 봤는데 버스 번호는요? 버스 번호부터 말씀드릴게요. 버스 번호는 08701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87-010-087-010번 버스 탑승 네. 준비 마쳤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바로 5월 중순에 소개해드려서 7월 말까지 무려 17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던 네. 펩트론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다시 대장이네요. 맞아요. 이제 3개월 만에 들고 와봤는데 네. 일단 뭐 펩트론은 뭐니 해도 국내에서는 명실사부 비만 치료제에선 가장 대장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리아 릴리와 노보디스크 전 세계 1등, 2등을 앞다투는 비만 치료제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들과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기술 이전 논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펩트론이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또 이제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졌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이제 로슈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네. 암젠 같은 경우도 1개월 제형 변경 관련해서 또 이제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해서는 일리아 릴리도 또 그리고 노보디스크도 결국에 1개월 제형 변경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좀 비싼 편인데 그 가격을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도 결국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어야 결국 가격도 인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펩트론의 그 기술력만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저는 저평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고점 대비 거의 한 30-40% 가까운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이 조정이 저는 기회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일리아 릴리 같은 경우도 실적이든지 매출, 영업이익, 가이던스 너무 다 잘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일리아 릴리 주가가 891달러인데 1,106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여전히 비만 치료 시장이 탄탄하다라는 이유인데 그러면 앞으로 20에서 30% 정도 일리아 릴리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건데 네. 일리아 릴리와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직전 고점이 돌파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도 지금 노보디스크 위고비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공급망 이슈로 판매량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네. 전혀 지장이 없다. 2028년까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180조 규모로 지금 선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펩트론을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다시 대장을 노려보겠습니다. 사실 펩트론의 고공행진을 보면서 매수하고 싶은데 참아 못했던 분들 네. 최근에 또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또 내려와서 걱정이어서 매수가 맞습니다.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이 버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가의 매수를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66,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51,000원을 손절 라인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51,000원, 목표 주가는 66,000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뭐 인벤티지랩이라던가 D&D 파마텍도 맞습니다. 같은 테마 안에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수익 내신 분들은 살짝 네. 비중을 줄이고 펩트론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까요? 좋은 전략이죠. 왜냐하면 사실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에서는 가장 대장주는 저는 펩트론이라 보고 있어요. 물론 한국형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한미약품도 있고 동아에스도 있지만 결국 펩트론이 일리아 릴리와 노보디스크와 꾸준하게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도 잘 챙겨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느 노선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버스는 다시 한번 초록 버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단기로 달릴 수 있는 초록색 버스. 오늘의 종착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느 마을이죠?
말이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를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인공지능 마을 있고요. 2차 전지 마을 있고 바이오 마을이 있는데 오랜만에 로봇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네. 로봇 마을입니다.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수익버스에서 거의 대다수 테마가 적중했는데 네. 로봇이 승률이 좀 낮았어요. 네, 저도 약간 로봇 얘기할 때 좀 낯간지러운데 근데 로봇은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AI 다음에 어떤 격전지는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바닥에서 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 날 사실상 큰 폭락이 나와주고 나서 오히려 로봇주들은 반발 매수가 세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좀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버스 번호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버스 번호는 455900 번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455900번 버스입니다. 버스명은요? 바로 엔젤 로보틱스라는 버스를 들고 와 봤는데 네. 일단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좀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LG전자로부터 지분 6.32%를 지금 지분을 투자를 했고요. 2대 주주로 LG전자가 등극해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또 삼성 또 현대에서도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드 로봇 쪽에 로봇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는 의료용 웨어러블 가장 진입점벽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기술력이 압도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HD 현대 사무와도 조선소 맞춤형 웨어러블 장비도 공급을 하는데 최근에 현대차에서도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백 개의 웨어러블 양산을 하고 가격은 대당 한 수천만 원 정도다, 수백만 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엔젤 로보틱스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웨어러블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했을 때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과 같이 협업을 했던 기업들이 가장 크게 올라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네. 이제부터 우리가 엔젤 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기업도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두 번째 버스로 들고 왔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안에서 로봇도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일까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27,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1,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21,000원, 목표 주가는 2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익 버스도 오늘 출발이 됐고요. 네. 그 외에 김준호 매니저 만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일 주말에 소개했던 종목들이 정말 오늘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전략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와 또 핵심 키워드 소개해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하루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시작해보고요. 끝도 마무리해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